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주말부터 해서 하락이 멈췄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 이더, 알트까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빠졌던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밀렸던 10월 14일 기준으로 하락했던 그 구간까지 올라오는 코인들 또는 돌파 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가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는데 방향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건 누가 봐도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졌다 이런 강조보다는 이렇게 밀린 상황에서 반등이 왜 나오는지 이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비트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비트가 이제 저점을 깼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뉠 것 같아요. 국내하고 해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해외는 아직 돌파가 성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국내에 계신 분들은 국내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해외 걸로 보고 평균적으로 검토해서 가져가는 게 맞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해외 거를 보고 많이 흔들린다 그런다면 국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국내 비트코인은 지금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전체 돌파가 해외 거래소에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는 전체 돌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갇혀 있는 케이스죠, 이렇게. 그죠? 바닥과 저항이 이제 갇혀 있는 케이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때도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갔을 때 상단 맞고 이거 떨어졌잖아요. 이거 여기 올 동안에 한 달 만에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 박살났나요? 그냥 올라간 거 내려온 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알트들 박살이 안 났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 역사상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현 위치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단을 맞고 이만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방어를 해줄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좀 봐야 됩니다. 비트는 일단은 이렇게 박스 형태인데 상단에서 하단까지는 열어두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알트코인들은 강세를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더리움이에요. 알트를 좋게 봐야 되고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범위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해외 거하고 국내하고 보면 차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국내가 좀 더 쉽다 그랬죠. 자, 이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미 이더리움 관점에서는 저항 돌파가 나타나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뚫어놓고 있는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달하고 이번 달 많이 흔들어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중에는 밀렸다는 거죠. 근데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치를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 후 조정으로 눌림 자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쪽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상단에 있다가 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오히려 뚫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봉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다시 지워서 알트로 돌아가 볼게요. 알트 월봉을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뭐 알고랜드다. 무비블록으로 볼까요? 좀 가벼운데. 자, 이제 이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 저점에 있어요. 엄청나게 부수고 내려가는 모양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비트를 봤을 때 이번에 그 작년 연말에 뚫었다가 여기 맞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게 여기거든요.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은 반납이 됐어요. 상승부터 하락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상승 반납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 이거 빠졌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알트코인이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알트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패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부수고 또는 이렇게 부수고 이렇게 부셔서 내려가는 코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셨나요? 차트 쪽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가벼운 코인이나 아니면 시총이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오다 그러면 네오도 마찬가지.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올라가서 붕괴된 거는 마찬가지인데 전체 틀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기준으로 두고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가 지금 국내 기준에서는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자. 만약에 좋게 봤는데 이거를 좋게 계산하고 따져서 봤는데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여기를 신경 써야 되겠죠. 여기를 그죠?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자리는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자리. 조금 낮게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590만 원에서 54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더는. 그래서 여기가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 알트코인들이 밀리기는 하지만 급반등으로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코인이 하나 있었죠. 메타디움인데 이제 이런 식의 케이스예요. 지금은 좀 빠져서 눌리고 있지만 붕괴가 됐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주는 급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여기를 회복해주고 올라온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10일날 무너졌던 시가를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들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게 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그 이별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것도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에 급락 많이 됐잖아요. 그죠? 급락 많이 됐어요.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러고 하락이 많이 됐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 비트 많이 밀렸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장중에 밀렸습니다. 자, 이 정도 빠졌으면 그 다음에 장중에 국내에서 알트코인들이 3, 40% 빠졌다면 지금 코인들이 난 다 죽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위 같은 코인들도 최소한의 이게 밑꼬리가 이렇게 더 길게 달려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 밑꼬리에 대한 부분, 장중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만큼 흔들렸는데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흔들린 정도만 내려갔지 이렇게 막 쭉 빼는 이런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비트도 1, 2% 빠진 건 아니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거의 한 10%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방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가를 크게 이탈한 것도 없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코인이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진짜 코인들이 그렇게 많이 출렁이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박살까지 갔을까? 베이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말 못 갔거든요. 아예 못 갔는데 이번에 반등 시도가 나온 유일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메타디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가버리니까 지금 악재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사 보거나 뭘 보게 되면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비트가 최고가에 있을 때, 최고가 부근일 때 뭘 하자? 알트를 신경 써야 된다. 네, 이때가 알트를 공략하거나 잡거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뭐가 이러니, 뭐가 저러니,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막상 이제 보유 관점이냐, 아니면은 뭐 손절 관점이냐, 추매 관점이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쪽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제한적이잖아요, 시장이. 근데 21년도도 보면 비트코인이 21년도 고점에 도달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동일한 위치에 있고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완전 바닥에 있고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번 주 기사 중에 이번에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다라는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 포인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전체 비율을 다시 검토해 봤을 때는 이더 기준이든 뭐 비트코인 기준이든 크게 아직까지는 나쁜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더하고 비트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이유, 뭔가 붕괴에 대한 사건, 큰 사건이 있다든지 기사적으로 말고요. 기사적으로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얘는 안 깨지는데 어떻게?
그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형태로 보게 되면 상하 라인에 잡혀 있는데 이번에 하하 오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되고 이더리움 형태도 끝까지 보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알트코인을 제가 사실 올해 내내 거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위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나름대로 참고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저녁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